오늘은 해변에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보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특히 초보자분들을 위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물 탐사, 그 매력적인 취미에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금속 탐지기 사용 기술.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금속 탐지기 사용법입니다. 금속 탐지기를 처음 손에 들면 그 복잡한 설정들에 살짝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설정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민감도와 탐지 깊이입니다. 민감도는 금속 탐지기의 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감도를 높이면 작은 금속 조각도 탐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원하지 않는 잡음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변의 작은 철 조각이나 모래 속 깊이 숨겨진 쓰레기들이 신호에 잡힐 수 있죠. 그러니 적절한 민감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지 깊이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말 그대로 금속 탐지기가 어느 깊이까지 탐지할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해변처럼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곳에서는 깊은 곳까지 탐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조수에 의해 매몰된 오래된 물건들이 깊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설정을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탐사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탐지기의 신호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금속 탐지기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는 단순한 경고음이 아닙니다. 소리의 톤이나 강도에 따라 발견한 물체의 크기나 재질, 깊이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하고 날카로운 소리는 주로 얕게 묻힌 작은 금속을 나타내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는 더 깊고 큰 물체를 나타낼 수 있죠. 이런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실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지형과 환경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해변의 지형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물 탐사를 하려면 해변이 단순히 모래와 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변의 지형은 매우 복잡하고 이 지형에 따라 물건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안선이 좁아지는 곳이나 바위가 많은 지형은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가벼운 물체는 떠내려가지만 무거운 금속 물체들은 이러한 지형에 걸려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위와 바위 사이의 작은 틈새나 해변의 움푹 패인 곳은 보물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변의 모래층도 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과 물에 의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조수나 폭풍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물건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날씨와 조수의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수 시간표를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에 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조수가 들어오는 시간이나 물이 빠져나간 직후의 시간대가 탐사에 유리합니다. 이때는 해변의 모래가 다져지지 않아서 물건들이 더 잘 드러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한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친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표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보물 탐사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금속 식별 능력. 이제 금속 식별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금속 탐지기로 물체를 발견했을 때 그 물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속 탐지기는 다양한 금속을 탐지할 수 있지만 모든 금속이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금, 은, 동, 철 등 각 금속마다 탐지할 때의 특징이 다르고 그 가치도 다릅니다.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다 보면 금속의 종류에 따라 신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이나 은처럼 귀중한 금속은 신호가 더 명확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신호가 조금 더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나 철 조각은 불필요한 신호로 탐사 작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경험을 통해 구분할 수 있게 되면 탐사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발견한 물체의 연대나 출처를 추정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발견한 물체가 단순한 금속 조각인지 아니면 과거의 유물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선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변 근처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떤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발견한 물체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탐사 중에 어떤 금속을 발견했을 때 그 물체가 단순한 폐기물인지 아니면 소중한 유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 탐사의 묘미이기도 하죠. 법적 및 윤리적 고려사항. 이제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보물 탐사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탐사 기술이 뛰어나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선 각 국가마다 보물 탐사에 관한 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해변에서의 탐사가 금지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탐사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심지어는 벌금이나 장비 몰수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물건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일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나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무조건 발견한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물건이 역사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것이 중요한 문화재라면 이를 통해 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물 탐사는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탐사를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모래사장을 파헤친 후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장소를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트레저 헌터로서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비 유지 관리. 5번째로 다룰 주제는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금속 탐지기는 여러분의 탐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잘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변처럼 염분과 모래가 많은 환경에서는 장비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염분은 금속 탐지기의 부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탐사 후에는 장비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젖은 탐지기는 수건으로 닦아주고, 특히 금속 탐지기의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 코일이나 연결 부위는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탐지기를 사용할 때는 장비의 배터리 상태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약해지면 탐지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탐사를 떠나기 전에는 항상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탐지기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조 장비들, 예를 들어 삽이나 스쿠프 같은 도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장비들은 탐사 작업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스쿠프는 모래 속 깊이 묻힌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보조 도구들도 사용 후에는 깨끗이 관리하고 부품이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바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사 장비를 보관할 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장비가 부식될 수 있고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비를 꾸준히 관리하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 탐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체력과 인내력. 6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체력과 인내력입니다. 보물 탐사는 생각보다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해변에서 하루 종일 탐사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모래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평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렇듯 보물 탐사는 꾸준한 체력 관리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평소에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두는 것이 중요하며 탐사 중에는 물과 간단한 에너지원이 될 음식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탐사가 길어지면 몸이 지칠 수 있으니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보물 탐사는 한 번의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탐사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귀중한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내력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탐사는 그 자체로 즐기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물 탐사는 단순한 결과물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연과의 교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탐사에서 큰 성과가 없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탐사해 임하는 것이야말로 보물 탐사에서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물 탐사는 혼자 하는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는 탐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변이 오래된 물건이 많이 발견되는 곳인지 또는 특정 시기에 물건들이 많이 모이는 지점이 어디인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런 정보를 통해 탐사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물 탐사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고 함께 탐사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탐사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탐사의 재미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탐사 기록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록은 단순히 메모가 아니라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특정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는지, 그 장소의 특징이 무엇인지 등을 기록해두면 다음 탐사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나만의 탐사 지도가 만들어지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변에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보물을 찾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조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물 탐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탐사에 대한 열정과 끈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멋진 보물 탐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탐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